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국민적 동의 없이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고, 이 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법관 탄핵이나 북한 원전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소리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에게 급한 일이 과연 뭘까요?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먼저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고민하면서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출발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치고받는 전투형 모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의혹, 여야가 거의 초강경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화산이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선거제도 개혁 이 화두를 던졌거든요. 예. 이것은 다 묻혀버리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원전 추진이라고 하는 자료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맞아서 삭제했던 자료에 들어가 있었다. 예.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것이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요. 예.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동의 없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 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조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경 모드였고요. 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은 다 규명이 됐다. 예.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하는 판단이 든다. 그러니까 이걸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한 셈이죠. 예.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입장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예,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굉장히 강도 높은 그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이었는데요. 예. 직설적인 표현인데다가 그리고 알려지기를 1월 29일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마타도는 처음이다. 예.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점이 이례적으로 좀 여느 갈등에 비해서 조기 진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민감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고요. 예. 오늘 이 뉴스의 비밀은 산업부의 본색, 안 대표는 알고 있다. 안 대표, 안철수 대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왜 좋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또 뭔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디로 좋습니다. 가는 겁니까 이 뉴스가 지금?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하나씩 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소위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파일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 조금씩 밝혀졌죠? 네, 주말에 특히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주목되는 부분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목록 가운데서 220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산업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이 추론이었다라고 뒤로 물러섰는데 사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추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 총선 직전에 왜 그 북한에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김정은 사망했다. 99%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서 여당도 그런 일을 하네. 네, 틀렸을 1%의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입장을 더 들어보면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고 추가 검토나 외부 공개 없이 종결되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극비리에 추진된 건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 보고서는 여전히 산업부 내부의 파일 형태로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유한 부서가 많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파일을 삭제한 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를테면 뭐 사본을 삭제한 것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파괴한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 또 남아 있다. 다른 컴퓨터에?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옆자리 컴퓨터에 있다. 옆자리 컴퓨터? 네, 옆자리 공무원 컴퓨터에 있더라. 그럼 왜 감사원 감사 때 그 옆자리 컴퓨터는 빼먹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고 그것을 이제 감추려고 했다면 이렇게 마구 뭐 발견되겠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어떤 논란이 파급되고 있는가? 바로 USB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그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북한에 건넸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넸다는 USB 여기에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그 직후 5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이미 건네주고 5월에 컴퓨터에 남긴 거냐 이런 맥락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USB가 전달된 거는 팩트입니다.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도보다리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하간에 남북 정상회담 과정 중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건영 의원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문점 1층에서인가요? 뭐 평화의 집 1층에서인가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 과거에 청와대 당시 일을 했었고 지금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대목은 없었다. 화력발전, 재생에너지 수력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건영 의원은 이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건데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에 발표했던 평화경제 구상이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통일부의 한반도 경제지도 이런 어떤 커다란 그랜드 플랜이거든요. 윤영찬 의원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USB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 간 외교에서 오간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손실이 될 수 있다. 이게 과거에 NLL 회의로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공개하냐 마냐 뭐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결국에는 공개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도 괜히 공개했다, 공개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또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좀 추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상식적인 진단들부터 먼저 해보자면 원전 개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안 되면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 또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된다. 또 미국 모르게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몰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가능성보다는 비핵화가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청사진, 설득용 카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USB에 내용이 있다면, 그죠? 원전 내용이 있다면. 원전 내용이 있다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다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다 경수로 져준다든가 뭐 200만 킬로와트 전력 지원한다든가 예전에도 다 합의문이 나온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 중에 최대치가 원전 건설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USB에 담아서 전해줄 정도면 북한이 이미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 어디서든 전수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죠. 실험용 원자로 또 5메가와트 이런 건 이미 있으니까 그런 걸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이미 9.19 공동성명에서 다 검토했던 내용들. 네, 그렇습니다. 자, USB 아니더라도 이 산업부 파일 내용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습니다.
파일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폐되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서 또 이걸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용 자체를 묻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문서에 보면은 북한 원전 관련한 3가지 안이 제시되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북한의 경수로를 지을 뻔했었죠. 그때 기초공사까지만 다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한다. 네. 계속 추진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제네바 합의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DMZ의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예. 세 번째는 신한울 3, 4, 5기를 완공해서 예. 그 전력을 북한으로 보낸다. 요거는 남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렇죠. 송전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예. 저는 이 세 번째 안이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네. 이게 결국에는 3가지 안의 공통점이 원전을 통한 일자리라든지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지시해서 만든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추후에 다퉈볼 일이겠지만 예. 정부 지시 없이 불가능한 안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산업부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부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실 지금까지 친원전 기조로 계속해서 운영되었던 그런 부서거든요. 네. 이런 부서 입장에서 월성 1호기는 그 정권의 뜻도 있고 예. 또 국민들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닫는다 치더라도 예. 우리가 북한이라는 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예. 원전을 건설해 보자. 예. 혹은 건설을 못 하더라도 남한에 신한울 3, 4, 5기를 닫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예. 이거를 남북 화해 무드에 실어 가지고 화해 무드에 편승해서 그렇죠. 친원전인데 남북 화해 무드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게 것을 노림수였다. 이런 것을 산업부 스스로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고 제가 산업부의 본색, 예. 친원전 본색이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예. 공약 중에 에너지 시장 적폐 청산이라고 어허.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에너지 시장 감독 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한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가져가게 한다라고 아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예. 대표의 당시 진단이 뭐였냐면 예. 산업부가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전의 불리한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산업부는 친원전이기 때문에 예. 산업부의 어떤 기능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야 탈원전도 가능하다. 이거를 안철수 대표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서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런 사태를 다 내다보고 내다봤으면은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딱 해야 예.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참신한 해석이고 그럴듯하다라고 할 텐데 예. 지금은 역시 이적 행위다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힘과 같이 공동 행보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그 생리나 속성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이게 북풍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소재로 정쟁이 이루어지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요? 안 대표도 가고 있죠.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기조인데 어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도 산업부의 친원전 본색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예. 이것도 짚어줄 만한 대목인데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크게 뭐 이곳저곳 다 포함해서 별로 말이 없는 그런 참 상황입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본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결국은 또 북풍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 자, 원래 감사원 감사에서 누락된 그 산업부 파일은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네. 이번 검찰 공소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진짜 그 한수원 관계돼서 뭐 예민하고 민감한 자료들, 청와대와 관계된 자료들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몇 가지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리를 하면 예. 뭐가 어찌됐든 자료 인멸은 잘못된 거였다. 아하. 이건 수사와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인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거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이걸 어허.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여권이 잘못한 것은 원전 수사 자체를 감사 자체를 탈원전 반대로 몰고 간 것. 그러면서 싸움이 좀 확전이 되고 논점이 이탈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유, 그렇죠. 네. 그 후과가 좀 지금 또 미쳐오고 있다라고 예.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이 좀 묻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한수원 이사들도 모르는 한수원 이사회 일정이 담긴 그런 파일을 산업부가 만들었고 예. 이 파일 제목에 보면 BH
라고 적혀서 청와대로 보고됐을 수도 있다. 사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한수원 이사들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도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작 이 부분은 묻히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친원전 단체 관련 동향을 산업부에서 파악했던 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특징은 그냥 단순 동향이 아니라 집회 신청서를 입수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나 서울시 측에서나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걸 산업부하고 공유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또 어떤 경위로 어떤 방법으로 친원전 단체의 동향, 특히 그 좀 민감할 수 있는 집회 신고에 관련된 파일을 입수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이 원래 본질에 충실하면 될 것을 네. 왜 실체도 없는 북풍으로 몰고 가가지고 오히려 이 중요한 주제가 가리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산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도층의 어떤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중도층이 불만을 가지는 주제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북풍 뭐 이런 거는 사실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그 경계하는 이런 이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자극을 받고. 근데 탈원전 정책과 이 북한 이슈를 같이 묶을 수가 있는 사실은 그런 지금 주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산수로 탈원전 플러스 북한 이렇게 묶어버린 건데 사실 이 선거 이슈라는 것은 고도의 어려운 방정식이지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산술적으로 묶었을 때 효과가 얼마큼 나올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민주당은 검찰에 꽂혔고 국민의힘은 북한에 꽂혔다. 그러면서 본질이 희석되거나 굴절된 측면이 있습니다. 구시대 유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과거의 이데올로기 선거, 북풍 논란 이런 부분들이 또 재현된다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이 주제가 워낙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 뉴스가 아무래도 짧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 빙하 어떤 뉴스입니까? 네, 걱정이 없습니다. 네, 뉴스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짧게 하세요. 네. 그런 의미죠, 뭐 그죠? 네. 법관 탄핵 뉴스의 비밀은 뜬금없는 맞불 작전입니다. 뜬금없는 맞불 작전이다. 아니 오늘 그 임성근 부장판사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고 맞불 작전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들어보자. 이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의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커졌다. 자, 이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된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발의가 됐으니까 내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요. 4일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은 이제 탄핵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9명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헌법재판소까지 쭉 앞으로 그 처리 과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발의 숫자를 봤을 때는 거의 여당의 당론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이탈표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법관 탄핵을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처리할 민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로 여야가 경색돼가지고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린 사람 중에는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여당 입장에서 발의를 안 했으면 몰라도 이렇게 발의를 했으면 이게 부결되는 게 타격이 지금 더 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밀고 가는 수밖에 없고 아마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통과될 걸로 보시는 거네요. 뭐 저는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됩니다. 막 틀리기 때문에. 아니 틀려도 됩니다. 전망이니까. 그걸 정해주는 거는 김종대 전 의원님 아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당사자인 임성근 판사 입장은 뭐냐? 지난주에 이제 변호인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은 첫째. 자신이 한 일이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헌법 위반이긴 한데 중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둘째, 탄핵은 공직에서 배제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미 퇴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이다. 셋째,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가서 사실 조사를 먼저 선행하는 게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거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이유로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성은 판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각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얘기가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는 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예. 그렇네요. 거기서도 도덕적인 명확성을 위해 이 소추 발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더라고. 세상살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 비슷합니다. 네. 예, 야당 반발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뭐가 조금 다른 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가 협박용으로 지금 법관 탄핵을 꺼내 들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최근에 이제 뭐 여당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판결,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막 언급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맞불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까? 대법원장 탄핵? 그렇죠. 당신들이 부장판사를 탄핵한다면 나는 대법원장을 한번 탄핵을 해보겠다. 왜 이런 전략을 썼을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막 쏟아내고 있다. 예. 그리고 4.15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를 해야 되고 예.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예. 이 탄핵은 불가피하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다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 지연시키고 있다. 이 부분일 텐데 예. 이게 뭐냐면 민경욱 의원 등이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예. 부정선거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재판 일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중선관위가 뭐 서버라든지 전자개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예. 대법원이 안 받아줘가지고 이 증거들이 다 인멸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예. 재판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민단체들이. 예. 그런데 그 주장을 인용을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법관 길들이기라고 민주당을 공격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똑같은 행태를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을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그렇게 좀 비판을 하려면 예. 자신들은 그게 아닌 방향의 어떤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 그렇죠. 너희들이 법관을 길들이니 나는 대법원장을 한번 길들여 보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테니스를 스쿼시로 바꾼 것이죠. 아, 테니스는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의 방향으로 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쿼시는 사법부라는 벽을 서로 때리는 거죠. 누가 더 세게 때리나? 그렇죠. 누가 더 스트로크를 잘하는가? 그러면은 이상한 서로 힘만 빠지거든요. 스쿼시라는 이 게임은 서로 진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엔 둘 다 손해인 그런 게임입니다. 예. 어쨌든 손자병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법 맞불 작전. 예,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통할지. 이것도 손자병법으로 가는 병법으로 갑니다. 좋은 책 아닙니까? 네. 저는 그나마 스포츠 얘기를 하는데 김종대 MC로 가면 전쟁 얘기가 됩니다. 전쟁광. 네. 예.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아, 왜 자꾸 그러십니까? 내 거친 생각과. 자,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빙하 어떤 뉴스입니까? 미얀마 쿠데타 뉴스의 비밀은 예고된 사태. 예고된 사태다.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자,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의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네. 선거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금 조치를 했고 권력은 군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도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아웅
훌라잉 그 군부의 최고 사령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부 권력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난해 11월 달에 총선에서 군부 지지 정당에 맞서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요. 예. 군부는 이 유권자 명부상 860만 명 가량이 뭔가 잘못됐다라면서 이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쿠데타로 갔다. 뭐 이런 거죠. 아니 트럼프하고 똑같네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주장이 안 먹히지만 예. 미얀마에서는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훌라잉 최고 사령관이 아시아판 트럼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트럼프 너무 많죠 세상에.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의 중대한 퇴행인데 정말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 미얀마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곡절이 복잡한데 예. 미얀마 1948년에 독립했는데 원래 여러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예. 자기들끼리 내전을 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전을 이제 정리한 게 군부였고 예. 그게 62년도에 일종의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소수민족을 다수민족이 차별을 하면서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났고요. 그걸 앞장서서 이끈 게 아웅산의 딸 수치였는데 네. 그 이후에 뭐 민주화를 할 것처럼 군부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군부 독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시위가 이어지니까 2008년에 민정이양을 이제 약속을 했고 예. 2012년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을 해서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고 예. 2015년 11월 달에 이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승리를 하면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정권이 민주적인 정권이 군부의 개입을 완전히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헌법에 이것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민주정치라고 하면 그 정의가 정치 권력에 의한 군 통제. 그렇죠. 합법적인 문민 통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나라 헌법은 그게 아닌가 보죠. 그렇죠. 사실상 군부하고 공동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 여사와 이 군 사령관이 방금 말씀하신 훌라잉 군 사령관 서로 악수도 하고 뭐 이런 사진도 연출하고 그랬거든요. 예. 헌법을 보면은 하원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고 일부 부처는 또 장관을 군부가 지명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이 독소 조항들을 없애려는 개헌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나서서 아마 쿠데타로 내 이어진 것이 기득권 못 내놓겠다. 아닌가.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 헌법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미 백악관이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최근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민주주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고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요. 조치? 그렇죠. 경제 제재라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그 외 유엔,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렇게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지금 미온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국제적인 어떤 갈등 관계에 물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또 동아시아에서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데 빨리 안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